구이다오레. 먹다가 망한다는 오사카 속담처럼 오사카와 교토에서 한번 망하도록 맛있게 먹어보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이세키 요리와 가포 요리를 사랑하는 미슐랭 이민영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니시키 시장의 스케모노와 두부, 유바를 애정하는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고 죽자가 인생의 모토인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네, 그리고 면식 수행을 하며 인생관을 바꿔주는 라멘과 우동과 소바를 찾아다니시는 면식 수행주의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면을 사랑하는 면 성애자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여행상상의 첫 게스트. 와. 구글맵 평점 4.6점을 받은 이태원 심야식당의 사장님이자 몸빼 바지를 입고 요리하는 패셔니스타이자 빠빵. 한번 여행 가면 엑셀로 식당 이름을 준비해 가서 하루에 9끼는 거뜬히 드시는 대식가이자 미식가이자 요리사이신 여행하는 셰프 권주성 셰프님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권주성입니다. 네, 권 셰프님 아까 들어오시는데 엑셀로 식당 정보표를 막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저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엑셀 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심야식당을 저희가 다 가보긴 했지만 그래도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 식당이고 어떤 메뉴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가보시지요. 네. 네. 너무 바쁘셔서. 네. 어제도 그 외국인 팀이 두 팀이 와서 네. 너네는 한식이냐 양식이냐를 묻던데 네. 저는 무조건 믹스드입니다. 아, 그렇죠. 퓨전이군요. 퓨전. 네, 퓨전인데 단순히 퓨전이라 그러면 요리의 장르를 섞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네. 서로 장점을 잘 섞는 게 퓨전인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섞는 게 퓨전이 돼서 사실은 퓨전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퓨전이라고는 안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무국적 창작 요리라고 얘기를 하지. 아하. 퓨전이란 말이 나온 게 90년대 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퓨전이 나온 게 처음에는 이제 그 음악 장르 재즈에서 나왔어요. 퓨전 재즈. 근데 우리나라에서 퓨전 재즈라고 했던 음악은 사실 퓨전 재즈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그냥 가요였죠. 가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저는 못 가봤지만 압구정동에 좀 비싼 그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퓨전 요리라고 해서 비싸게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비싼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냥 요리 우리나라 특성은 락 음악도 없는. 그랬잖아요. 네. 사실 락 음악의 근본을 잘 들어보면은 이게 락이 아니고 뽕이에요. 뽕짝이에요. 네. 근데 락으로 포장된 게 많았죠. 그래서 퓨전이라는 단어에 별로 안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퓨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게 돼서 그렇죠, 예. 요즘은 뉴 코리안 퀴진이라든가 뭐 뉴 글로벌라이즈드 무슨 차라리 퀴진, 믹스드, 예, 컨템퍼러리 식당 뭐 이런 거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냥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 보이죠. 네, 네. 근데 이게 퓨전이 가장 이제 그 요식업 쪽에서는 문제가 된 게 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단순히 썩는다가 아니라 싸구려 프랜차이즈가 아주 창립이 됐죠. 아하. 그러면서 네, 퓨전은 네. 싼 요리다. 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싼 요리인데 비싸게 받는다라는 이미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퓨전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지금 권 셰프님이랑 저랑 그 말씨가 이제 그 비슷한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섞는 건데 네. 썩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 고향이 저 네. 남쪽 나라에서. 썩는다. 예. 이게 음식을 썩히면 안 되고 그렇죠. 썩는 발효시켜야죠. 거죠. 예. 네, 숙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네. 남쪽에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투리 억양이 거의 없어요. 네. 옆에 계시는 이라스트라님하고 전혀 다르신데 헤어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예, 들어올 때 눈이 부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오사카 특집 그 먹방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민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 한 분을 모시면은 이제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건가라고 약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리 권주정 셰프님은 페이스북 보면은 굉장히 여러 매체에서 방송 출연시켜 줄 테니까 협찬해라라고 하는 요청을 다 뿌리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도 뭐 연락 왔는데 다 거절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 미슐랭님과 그다음에 우리 한도사님의 친분 때문에 이번에 나오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여행상상 애청자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심야식당을 자주 갔어요. 여러 번 갔는데 그 스위스 쪽에 감자전 있잖아요. 레스티. 네. 레스티가 스위스보다 더 맛있는 곳이 심야식당이고요. 정말 그건 예술이에요. 예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똠양꿍. 태국의 똠양꿍 요리를 변형시키신 것 같은데 이태원탕이라고 하세요. 오. 근데 똠양꿍보다 더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정한 퓨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제 주석을 달자면은 그 스위스 감자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저희 동네에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기 사촌 동생이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이제 문자를 보낼 정도로 스위스 감자전은 너무 많아졌어요. 요리가 특허가 없네요. 이제 요리는. 근데 역시 원조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 그 레스티를 네. 먹어봤습니다.
심야 식당과 비슷한 컨셉을 운영하는 서울 시내 모 식당이에요. 네. 가봤는데 레시티가 그냥 제가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빨대를 꽂자면은 이제 저기 스위스에 계신 분이 한 몇 분 이제까지 오셨던 분이 있는데 오호. 스위스 사람이요. 네. 레시티보다 맛있다며. 아. 자기네들 레시티보다. 제가 스위스에서 먹은 레시티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스위스 갔을 때 레시티만 먹으러 다녀봤거든요 한번. 몇 군데 가셨어요? 레시티 먹으러? 아 레시티만 먹으러는 아니고 네네. 이제 이것저것 다. 어차피 레시티라는 거는 스위스에서는 사이드니까 네네. 시키면서 같이 시켜봤는데 솔직히 제가 한 게 더 맛있어요. 좋습니다. 이 아니, 자신감. 저는 권 셰프님은 진정한 먹방 여행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뭐 파리 에펠탑 같은 데는 뭐 별로 갈 마음 없다가 파리 너무 가도 많이- 에펠탑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네. 소화시키러 한번 가줄까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오사카에 가도 금각사, 은각사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교토에 네. 교토에서도. 네. 네. 그래서 하루에 식당은 보통 그 먹방 여행 가면은 하루에 식당을 한 몇 곳 정도 가세요. 이번에 오사카 네. 교토 가셨을 때 9군데씩 가셨죠. 하루에? 네. 많이 가면 한 8개, 네. 적게 가면 6개였는데, 네. 근데 이제 끼 기준으로 가면 가이세끼면 한 번 먹으면 보통 한 8그릇 정도 네.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곱하기 6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3만 해도 24개 넘는 거죠. 아니 우리 네. 한두사님은 이번에 유럽에서 맥주 매일 네. 기본이 5관 돌파해서 들었습니다. 좀 심하게 하면은 8관 돌파? 네. 10관까지도 10관 가봤어요. 돌파? 몇 군데. 우리 근데 권 이것도 사실 대단한데 네. 사실 맥주는 좀 나가잖아요 금방 가고 그렇죠. 못 받게. 액체니까. 배출이 되는데 권 셰프님은 9관 돌파. 아니 식당을 9관 돌파하려고 하면 도저히 맨몸으로 안 되고 어떤 뭐 약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중독까지는 아닌데요. 네. 예, 저기 애용하는 일본 약재가 한 2가지 정도 아, 있는데 네네. 뭐 이걸 상호를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해 꿀팁입니다 주세요. 이거. 예, 하나는 한국에도 수입되는 거라서 뭐 야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네. 아니, 타베진이랑 얘기해 주세요. 예. 하비진, 그다음에 양배추로 아타이산, 아타이산하고 그렇게 2가지를 오타이산, 보통 네. 먹긴 하는데 네. 장복은 안 합니다. 이유가 아. 비싼 돈 주고 어렵게 노력해서 왔는데 네. 이거를 약물에 의존하려니 네.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보통 저는 음식을 거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안 남겨요, 잘. 네. 왜냐하면 진짜 맛없고 성의 없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남길 수도 있는데 네, 네. 안 남기는 이유가 그거를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네. 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 미안해서. 요리사로서 갖고 계시는 그런 윤리의식이겠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또 어디를 이렇게 먹방 여행을 해보셨나요? 스위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도 이탈리아도 그때- 가셨을 네. 것 같고. 사실은 제가 2002년에 일본을 처음 갔고 2003년 일본 갔고 그리고 붕 떠서 그다음에 사표 내고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사표를 안 내면 해외를 나갈 수 없었으니까.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요리는 그냥 취미였는지라 그냥 간 김에 맛있는 걸 먹으면 되지였고 그 이후부터 한 2007년 뭐 그때 정도부터 이제 먹으러 다닌 거예요, 계속. 네네. 어디를? 거의 한 20개국 정도 되고요. 네. 도시는 100개까지 세다 말았는데 그럼 가장 강력하게 먹방이 좋았던 도시. 하나만 찍기는 그런데 여러 일단은 개 볼로냐. 얘기하세요. 예. 이탈리아 볼로냐. 네, 볼로냐에서 라구가 어떤 거라는 거를 네, 네. 그때 제가 요리하고 난 다음인데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라구도 맛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그 호그라 그래서 이제 멧돼지과의 네, 그런 네. 걸로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 때는 볼로네제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그렇죠. 미트 소스에 가까운 네, 그렇죠. 그 미국식 그런 소스였는데 덩어리가 엄지손가락만한 걸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볼로냐가 이탈리아 반도에 어디 있냐면은 저 그 북동쪽에 있습니다. 베니스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보면은 우리가 스파게티 종류 중에 스파게티 볼로네이즈라는 게 그 볼로네이즈가 볼로냐 스파게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와 소고기 다진 거. 이태리에서 너무 네. 맛있어서 가장 뚱보가 많은 도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스파게티 볼로네이즈는 맛이 없어요. 왜냐면 없죠. 토마토 그 캔 이렇게 해서 해주기 때문에 맛이 없고. 거기서 라구의 네. 진정한 맛을 점심 보셨고. 한 끼에 파스타 3그릇도 먹어봤습니다. 일식삼판이에요. 일식삼판. 네. 멋집니다. 네. 그리고 네. 저기 바르셀로나에서 먹었던 거, 마드리드구나. 마드리드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깔라마리를 튀겨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처럼 아무것도 없이 깔라마리 튀김만 번에다 넣어줘요. 여기서 빵에다가 깔라마리는 끼워서 다른 거 안 넣고요. 네, 아무것도 아. 없이. 깔라마리는 지중해산 그 오징어인데 오징어보다 좀 작은 네. 꼴뚜기.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페북에 그때 보스니아에서 먹었던 깔라마리 네, 하니까 네,
그때 권 셰프님이 댓글 다셨죠. 예. 오징어라고 하긴 좀 작지 않느냐. 평소에 댓글 안 다시다가 음식 사진 올리면 꼭 댓글 다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워낙 많이 올리셔서 다 못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하고 네, 이제, 네, 그래서 예. 간사이가 왜 미식 여행에 좋을까요? 간사이도 뭐 또 가신 거잖아요. 사실 일본이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안 비싸요, 요즘에. 실제 가서 네. 먹어보면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물가 많은 데가 잘 없습니다. 먹는 맞습니다. 거는 일본이 오히려 요새 싸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번에 런던 물가 보니까 한국보다 전혀 비싸지 않았어요. 그 전혀 런던이나 뉴욕 그다음에 일본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 다녀본 경험에서는 인건비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거지 식자재 자체만 놓고 보면 훨씬 질 좋은 게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식자재는 유럽이 싸죠. 네. 유럽도 싸고 뉴욕도 그렇게 비싸지 네, 않아요. 네. 한국이 식자재가 너무 비싸요. 특히나 저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이전. 네. 그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 나고야 오른쪽으로 안 간다고 결심을 한 지가 지금 10년째고 그러고 후쿠시마 다음이니까 10년까지 안 됐군요. 네. 그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미슐랭님 잘 아시겠지만 미슐랭 원스타가 뭡니까? 그 분야에서 잘하는 식당. 투스타는 우회해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 쓰리스타는 그 식당에 단지 한 번 가기 위해서 그 여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 네.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약간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원스타는 가볼 만하다고 추천할 수 있는 곳. 그렇죠. 거기는 꼭 가봐라. 투스타는 좀 돌아서라도 좀 멀리 있더라도 그 동네를 갔으면 가봐라. 쓰리스타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거기를 가도 된다. 그 나라를. 그 나라를 그곳 네. 그 장소를 네. 가도 네. 된다. 멀리 있더라도. 근데 이번에 제가 간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에 다시 급하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네. 이노이치라고 교토의 그 라멘집인데 요번에 빕구르망에 올라갔어요. 미슐랭 빅그룹. 미슐랭 네. 빅 구르망급은 원스타 밑에 있는 것이고 가성비 좋은. 가성비가 진짜 네. 좋은 대략 한 3, 4만 원 이하의 식당이에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슐랭을 그닥 그렇죠. 예. 인정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미슐랭 올라간 곳에도 지인이나 우인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인 지적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약간 한국에서 몇 년이 더 지나야 합리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빅구르망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3스타 이상인 거예요. 오, 네. 이 희한한 게 네. 보통 이제 일본에서 라멘을 만들 때 그 스프를 만드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지역별로 이제 뭐 저 위쪽은 그 생선류를 많이 쓰고 아래쪽으로 올수록 진해지면서 이제 그 돼지뼈 하카다 스타일의 그런 것들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는 교토인데 희한하게 제가 딱 먹어봤을 때는 굉장히 맑아요. 맑아서 제가 딱 먹어봤을 때 닭에다가 뭘 섞었구나. 근데 닭육수. 네. 근데 무게감이 좀 있어서 뼈도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더니 100% 생선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선뼈를 고았을까요? 근데 희한한 게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라멘집. 그리고 입구에 보면 여기가 라멘이라고 안 돼 있고 네. 주카소바라고 돼 있어요. 아, 중화소바. 중화소바. 근데 전혀 중국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은 생선 교토에서는 국물 내지 않죠. 되게. 네, 오사카나 교토에서는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라멘집 같은 경우에도 소바라고 해놓은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그때 오사카 교토 여행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규슈 있잖아요. 네. 부산에 바로 바다 건너. 우리 한반도에 가까운 규슈에서는 정말 라멘집이 많잖아요. 정말. 네. 라멘집이 정말 한 집 건너 라멘집이고 그다음에 라멘의 베이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의 돼지뼈.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냄새가 부산의 돼지국밥집하고 냄새가 거의 비슷해요. 좀 더 졸인 거죠. 부산의 돼지국밥집도 딱 지나가면은 그 돼지 삶는 냄새, 돼지 특히 수육 삶는 냄새 나거든요. 감자탕집 냄새 말이죠. 감자탕집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 예. 네. 그게 서울에서는 또 그 냄새가 안 나요. 서울에서는 그 냄새 안 나는데 부산에는 진짜 그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규슈의 후쿠오카나 하카다에서는 제가 그 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이제 제가 오사카 교토에서는 이상한데 왜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네네. 허전한 느낌이 나서 왜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규슈에서 맡은 그 돼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딱 올라오니까 돼지국밥집이 서울에 없잖아요. 네. 그 요새 최근에 생겼죠. 네, 최근에 그전에 생겨서 없었어요. 냄새가 안 나듯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는 라면을 돼지국물로 하지 않고 닭이나 생선으로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중간이랑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옅어집니다. 네네. 그게 그리고 제가 뭐 라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게 있는 게 굉장히 좋아서 어디 가서도 사실은 돈코츠 베이스로 먹었는데 그 집은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게감도 있으면서 맑으면서 감칠맛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코로 돈부라고 코로로 돈부? 곰부. 그러니까 다시마인데 숙성시킨 다시마를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거를 또 거기다가 조금 넣어 먹으니까 더 또 폭발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면 그런 거 드시다가 너무 맛있다라든가 신기한 맛이다 그러면은 그 셰프한테 가서 또 물어보세요. 물어는 보는데 업자 티를 안 내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네. 바로 티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잘 가르쳐줘요? 아니면 안 가르쳐줘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네. 대부분은 가르쳐줘요. 저도 사실은 그냥 가게에서 뭐라고 그러면 다 가르쳐드려요. 이유가 예.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하니까. 네, 자신감. 멋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네.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죠.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납니다. 그리고 쯔케모노 이번에 교토에서 굉장히 바로 입맛을 다시시는 쯔케모노가 어떤 음식이죠? 절임이죠. 쉽게 얘기하면 야채 절임. 네네. 어떤 것들을 절이죠? 굉장히 근데 종류가 많던데. 뭐 다 절이죠. 네. 야채라면. 예, 권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야채. 저는 절임은? 이번에 예. 가지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원래 한국이 가지 요리를 되게 못하는 그렇죠. 나라예요. 예. 한국은 사실은 전 그래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정도까지만 해도 가지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저는 20대 때까지 가지를 안 먹었습니다. 맛이 없어서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이유가 어머니들이 가지를 해주시면 볶아놓거든요. 그냥 찌잖아요. 네, 쪄서 볶아놓죠. 쪄버리니까 미끈하고 가지 별로 나물을 의미도 만들던가. 없고 네, 양념장 맛밖에 네, 없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재발견한 게 기쿠노이라는 일본의 굉장히 그러니까 교토 쪽에 굉장히 오래된 이제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로안이라고 약간 캐주얼하게 나온. 그러니까 기쿠노이 같은 경우에는 디너밖에 없고 로안은 전시도 저 있거든요. 기쿠노에 갔었어요. 네. 가셨을 거예요. 네, 네, 미슐랭 네, 네. 투스타니까. 네. 근데 이제 기쿠노이 같은 경우, 로안 같은 경우에 요번에 갔더니 이제 그 가이세키 코스 중에 어차피 찌케모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찌케모노가 나오기 전에 야채찜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지만 어쨌든 야채찜에 가지가 있는데 딱 마셔봤더니 이것도 그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를 그러면 동물성 육수를 해서 따로 이걸 얹었나? 같이 해서 넣어서 이게 맛이 배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것도 가지에서 나온 물이래요. 근데 어떻게 동물성 맛이 나죠? 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아는 가지는 이런 맛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제 가지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여튼 신기해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니시키 시장을 그렇죠. 가서 예, 교토에 400년 이상 된 네. 재래시장입니다. 예. 가지 찌개모노는 종류별로 다 샀어요. 다 사고 그 다음에 그 가지들 중에도 사실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가지가 있고 생으로 먹기 힘든 가지가 있거든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가지 다 사가지고 그냥 방에서 호텔 방에서 다 먹었어요, 하셨군요. 그냥. 네. 또 교토에 그 특산 가지가 또 있대요. 그 가지는 약간 그 에그플랜트가 왜 에그플랜트인지 아시죠? 가지가. 네, 저는 알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계란같이 둥글어요. 원래 가지는. 그게 초기에 예. 딱 그 열릴 때가 계란처럼 동그랗게 생겼죠. 점점 네, 길어지는 네. 거죠. 그러고 네. 길어지는 이유가 있고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경우가 네, 네.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탈리아 가면 라자냐 같은 경우에도 서양 가지로 가지, 네. 하는 서양 거니까. 가지. 네. 근데 일본 요번에 이제 교토 시장을 갔더니 그런 형태의 가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긴 게 별로 없어요. 또 우리나라 종자가 다른 거네요, 완전히. 그러네.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 가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으로 잘 안 먹는데 네. 옛날 토종 가지는 생으로 먹는데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할머니들 이제 뵈면 여쭤보면 이거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먹어도 돼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과처럼 그냥 먹어요. 네. 좀 더 가늘어요. 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굵고 그렇지 않고. 보통 가지를 제가 예전에 먹지 않았던 이유는 가지 요리에서 중요한 건 안에 있는 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강 잘라가지고 찢어가지고 볶아버리니까 그 즙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터키 여행하고 이태리 여행하면서 가지의 맛을 들여서 아하. 지금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가지 요리가 많은데 많죠. 가지 튀김 같은 경우에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잖아요. 그 안에
육즙을 그대로 보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지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 안에 있는 그 가지의 즙 있죠. 네.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 것 같아요. 맛있게. 근데 그거의 종자의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가지가 또 제가 중국에서 실크로드에서 저도 가지 많이 먹으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 가지를 중국에서는 한자로 어떻게 썼냐면은 번가예요. 번가. 번이 뭐냐면 이제 왜곡, 그러니까 그 이방이라는 뜻인데. 아니 한자로는 가자라고 씁니다. 그냥. 가자. 네. 그 가지가 아니라 토마토. 토마토. 그쵸. 토마토를 네. 번가로 쓰거든요. 번가. 그래서 그 토마토를 번가로 써서 가지의 가자와 같은 가자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찾아보니까 이제 또 생물학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토마토와 가지가 위에 종속과목 강분계에서 계통이 위에 달라서 올라가면 나온. 같은 게예요. 네. 여기서 또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위에 올라가면 담배도 같은 게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담배를 사랑하나 봐요. 아, 갑자기 이상한 이상한 사이비론으로 이야기네요, 그건. 유사과학입니다. 가지 튀김으로 파스타를 내서 담배를 태우면서 드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호텔방에서 네. 가지 네. 실험을 해보셨더니 뭘 네. 발견하셨나요? 사실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생으로 먹어도 가지는 맛있지만 열을 살짝 가해서 그 떫은 맛을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에 그래서 도달을 했죠. 이태리에서는 구워 먹는 경우 많죠. 올리브유 예, 예, 뿌려서 참 맛있죠. 거기. 예. 그리고 네. 열을 가하지 않아도 츠케모노의 장점은 열을 가하지 않아도 맛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츠케모노에 이번에 너무 빠졌던 게 제가 한국에서 장조림이라 그러면 일단 간이 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일본을 갔을 때 먹었던 츠케모노들은 좀 많이 짰어요. 근데 이번에 먹어봤던 츠케모노는 하나같이 짠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절임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심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츠케모노 책을 몇 권을 사왔고 지금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 겨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 쌀 조만간 겨가 그걸 들어가요? 먹어볼 수 있겠네요. 조만간은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유기농으로 된 쌀겨가 왜 필요하죠? 아무래도 농약을 뿌리니까요. 그게 직접적으로 야채에 닿으니까. 쌀겨에서 절임을 할 때. 쌀겨를 얼마 절여서 전에- 먹어요? 아니요, 얼마 전에 쌀겨에 쌀겨를 묻는 구하셨군요. 거죠. 묻기 쌀겨를 위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이 구하셨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지인 사방에 있는 지인들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확보를 좀 했습니다. 아니 츠케모노 그 야채를 절이는데 쌀겨 밑에 묻어놔야 그게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연구를 하셨군요. 그 네. 간장에 절인 방법도 있고 네. 된장에 절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겨에 절이는 게 좀 특이한 게 절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엄밀히 따지면 제가 먹고 싶어서 저도 먹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네. 완성되시면 연락 네. 좀 주세요. 네.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술을 들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한 식당에서 먹었을 때 츠케모노도 좋은 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 중독돼가지고 계속 들어가요. 별로 안 짜고. 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좀 잘하는 집은 찌개모노가 짜지 않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잘하는 집은 이제 김치를 직접 담잖아요. 네네. 수입산 안 쓰고 네. 그런 집은 진짜 김치가 계속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절임류가 짜지 않다는 거는 네. 자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회전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본 가서 그 교토에서 니시키 시장 가시면 정말 다양한 츠케모노 절임이 있는데 그거 꼭 시식 많이 있거든요. 꼭 다 드셔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직원 중에. 이거 맛있어. 먹어봐요. 맛있어. 그런 분들 꽤 여러 분 계세요. 그리고 또 그 뭔가 한 가지 팠던 음식 종목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제 인생의 음식이 제 소울푸드가 돈가스라. 돈가스. 맞아요. 네네. 그런 거 돈가스가 소울푸드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전 하루에 돈가스 한 7개씩 먹고도 삽니다. 어릴 때 돈가스니까 돈은 왠지 돼지인 것 같은데 네. 가스가 무엇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우리가 외식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좀 외식했다 하면 우리 그때는 경양식 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가 딱 3개 있었어요. 돈가스, 4개 있었는데 돈가스, 비우가스, 함박스텍, 오므라이스. 딱 4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돈가스 할 때 가스가 너무 궁금해서 주위에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구글이나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결국 제가 유럽에 다니면서 그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그 커틀렛이죠. 커틀렛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크 원어는- 커틀렛인데 포크가 돼지 돈자를 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일본 원조는 그 포르투갈에서 온 거고. 원래는 슈니첼, 비엔나 슈니첼 아닌가요? 슈니첼하고 그거, 흡사합니다. 네, 비슷해요. 그거 비슷하긴 한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커틀릿이라는 단어의 원조는 포르투갈에서 온 거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아하. 예. 왜냐하면 이제 비엔나 가면은 비엔나 슈니첼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라스트라다님이 저 비엔나에서 비싼 거 사주셨어요. 제가 참 네. 미신님께 많이 해드렸네요. 네, 네. 근데 그 유럽에서 네. 먹는 그 슈니첼보다는 저는 오히려 일본 돈가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청출오람이라고 위스키도 야마자키 위스키가 유럽보다도 훌륭하고 아니 그리고 일본 카스테라도 사람들이 잘 그렇고 만들어요. 일본 와서 네. 맛있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카스테라도 원래 원조인 카스틸리아 지방의 빵이었죠 원래. 그렇죠. 그게 이제 세고비아 카스티아가 어디냐면 지금 세고비아거든요. 스페인에 세고비아에 가면 그 빵집에 가서 먹은 것보다 일본 규슈의 후쿠사야 근데 카스테라가 정작 훨씬 지금 맛있어요. 스페인 쪽에는 그 카스테라가 없다고 네. 해요. 네, 없고. 맛있고. 그리고 네. 느낌도 다르죠, 전혀. 그렇죠. 커틀렛은 네. 포르투갈, 네, 일본 사람들이 포르투갈어의 믹스됐네요. 네. 그 튀김 쪽에서 기인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튀김이란 단어에서. 참고로 그래서 그 이름 비우가스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어릴 때는 왜 신문에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 가스와 돈가스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가스는 비프 소고기인데 일본 사람이 발음이 안 되니까 아하. 비프 커틀렛 비우가스. 그 다음에 함박 스테이크는 뭐냐면은 햄버거 스테이크예요. 근데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가 말 그대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나왔거든요. 독일 옛날 함부르크 선원들이 이렇게 그 빵에다가 고기를 이제 끼워서 먹는 걸 보고 이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고기를 다져서 야채즙을 넣어서 양념을 한 다음에 그걸 숙성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해 먹은 네. 것인데 원조는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네. 말도 있긴 있습니다. 네. 몽고 쪽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독일 함부르크에서 먹는 데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되고 오므라이스도 처음에는 어릴 때 오믈렛이죠 원래. 오믈렛. 오믈렛 네. 라이스. 네. 오믈렛 라이스 나왔으니 말인데요. 오사카에서 북극성 다녀오셨죠. 네. 그 한국 영사관 총영사관 네, 뒤에 네, 있는. 네. 저는 북극성이 제 인생의 오므라이스 중에 하나인데 권심님은 어떠셨어요? 아주 역사적인 곳이고 오므라이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니까. 원조집이죠. 예, 그래서 가서 솔직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그 집에서 가장 실망한 거는 튀김이었어요. 튀김류가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오므라이스만 하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였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런치의 여왕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진짜 크리미한 계란이 싸고 있는 그런 류의 오므라이스가 더 취향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오므라이스 맛을 따져보면 첫째 이제 쌀, 네. 그다음에 밥을 어떻게 볶았느냐, 네. 위에 계란을 어떻게 붙여서 올렸냐, 그의 퀄리티 이런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네네. 소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 집에서 계란을 붙여 올린 거 수준은 괜찮았는데 좋았죠. 소스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사실 않았어요. 네. 근데 권세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촉촉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그 신야식당 메뉴에 오므라이스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만들어 드린 것보다 그때 좀 한가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몇 시에 한가한가요? 아니 지금 이번에 네. 네 권쌤님 그 사진 그 페북 네. 그 사진첩을 보면은 어떤 이제 일식 그 초밥집에 가서 네. 그 이제 거기 그 초밥을 쥐는 사람 그 요리사가 밥소스 안에 밥이 들어있는 밥소스 네네. 보여주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 집의 밥이 굉장히 맛있었나요? 이 밥이? 귀여운 네. 수에토모라고 네. 거기도 미슐랭 원스타인 곳인데 초밥집인가요? 예. 네. 초밥집은 아닙니다. 가이세키 집입니다. 가이세키. 네. 가이세키 집인데 마지막 코스로 보통 이제 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이 솥에서 밥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네. 먹었는데 전 요번에 교토에서 먹은 밥 중에는 제일 좋았어요. 아니 권 그랬는데 셰프님이 문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랬는데 문제가 제가 갔다 오고 한 달쯤 후에 네. 이제 한식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 계신데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네. 가셨다가 이거 너무 실망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집도 마찬가지인데 일기일회라고 일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기일회. 한 번에 기회가 있다. 다도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한 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오신 분한테는. 그래서 네네. 퀄리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아마 제가 갔을 때는 평균보다 좋았고 그 선생님이 가셨을 때는 평균보다 좀 떨어졌나 보가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보통 밥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밥이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반찬을 가지고 먹는데 네. 전 제일 중요한 게 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네. 쌀이 어떤 쌀을 썼느냐. 두 번째는 그 쌀을 어떻게 밥을 했느냐. 두 가지 네. 요인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먹을 때 밥맛이 맛있는 집 하면 나올 때 물어봐요. 이거 어디 쌀 써요? 한 물어보는 버릇이 있어요. 별로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결론을 얻으셨나요? 아니, 좋은 쌀이면은 기억해뒀다가 사 먹고 싶어지죠. 그 쌀을. 어떤 쌀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오히려 남들은 여주 이천쌀 얘기하는데 네. 대부분은 여주 이천쌀이 아닐 거고요. 저는 호남 쪽에서 맛있는 쌀을 본 적이 있어요. 품종은 기억이 안 나시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거기에 또 제가 쌀을 좀 약간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요리를 못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기니까 쌀의 품종이 남부와 중부가 다르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남부는 이제 우리 한두사님 지금 먹었다는 쌀은 그 부안이나 그 정읍 이쪽에는 그 원래 그게 이제 동진군인데 거기서 이제 그 품종 개량을 한 벼가 있어요. 그 벼가 신동진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동진. 네. 예, 마트 가서 보면은 이제 뒤에 그 벼의 품종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신동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그 중부지방 철원이라든지 여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파주는 아무래도 남부보다 춥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좀 추위에 강한 벼, 추청, 네네. 추청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끼바라. 아끼바라, 예, 아끼바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은 약간 불만인 게 뭐냐면은 미리 밥을 해놔서 그러면 스테인리스 네, 담아서 네. 보온기에 넣어놨다가 그렇죠. 꺼내주잖아요. 심한 경우는 그 밥을 뒀다 다음날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안에 밥이 말라붙어 흔들려 있죠. 있고 밥이 네. 벌써 이렇게 눅눅해져가지고 네, 안에가 네. 상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불만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어느 날 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그전에는 사실 마트 가면은 무조건 최저가 쌀을 샀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다 묵은 쌀이고, 남은 쌀을 다 모은 거예요. 그렇죠. 포장만 이쁘게. 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자꾸 먹다 보니까 저도 깨달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밥을 중요하게 하는 거라. 사실 밥이 모든 것의 기본인데. 일본 쌀이 당연하죠. 맛있어요. 맛있고, 우리보다 맛있어요. 네. 종류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와인도 보면은 여러 포도를 섞어서 만드는 와인들은 싼 와인이잖아요. 그렇죠. 단일 품종을 해야지.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밥도 단일 품종을 하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은. 물론 이제 와인처럼 약간 섞을 때가 이렇게 맛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긴 또 합니다만. 유명한 네.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김치를 먹는 게 한국인이죠. 중국산 김치 묵은 거 막 먹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 대부분 그거 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고급 식당 가면 김치 돈 내고 사 먹으라. 그 대신 최고의 것을 줄게. 그리고 이런데 쌀밥도 그래요. 우리가 네. 쌀밥 네. 먹고 사는 민족인데 가장 맛없는 밥을 먹어요. 그렇죠. 밥이 참 맛있어요. 가장 싼 네. 쌀을 써서.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페이북의 사진을 어떤 요리사가 그 밥을 보여준 게 네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사진을 이제 찍으신 저는 인상 거죠. 많이 네. 받았어요. 제가 밥 사진이나 파스타 사진 올리면 권 셰프님 바로 밑에 다세요. 밥이 좀 덜 촉촉해 보입니다만 라든가 그래요. 파스타 참 먹음직하게 말았네요. 라든가. 네. 그러니까 네. 파스타를 할 때도 네. 면에 집중하시는 분들, 또 밥 요리를 할 때도 밥 쌀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요리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먹는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 진행하기 점점 어려워지네요. 빨리 끝내고 먹고 싶어서. 아니 근데 여기 또 그 페북 사진에 보면은 우나기 동 있잖아요. 네. 장어덮밥을 네, 또 네. 많이 드셨던데 교토하고 오사카 유명한 장어덮밥 집이 있습니까? 예. 네. 교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토 약간 외곽으로 나와서 네. 그 히로카와라는 운하기 집이 있습니다. 아, 우나기. 거기도 아마 네, 네. 별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슐랭이요? 예. 네, 네.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돼서 네. 이제 물어봤더니 네. 미리 와서 서 있으면 네. 아하, 그러니까 역시. 예약 시간은 예를 들어 가지고 6시부터 받으면 네. 5시에 오픈을 하니까 네. 그 안에는 서서 그냥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4시 반에 가서 기다려봤는데 앞에 열댓분 이미 서 계시고 너보라. 그러고 먹어봤는데 참 거기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교토 중심에서 먹어본 것도 거기는 운하기를 먹으러 가기도 했지만 운하기보다 분명히 운하기인데 킹키동이라고 이름이 돼 있길래 계란이 하나 위에 얹어져 있고 네. 그리고 계란이 얹어져 있는데 가격이 운하기동이랑 같아요. 그럼 뭔가 하나 더 얻어먹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켜보셨군요. 그래서 운하기를 먹고 운하기를 또 먹으러 갔어요. 잊어먹기 전에 가자. 네. 그리고 그렇게 가서 먹어봤는데 킹키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계란 지단을 킹키라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두 군데도 괜찮았지만은 오사카에서 먹은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오사카 쪽에서 네. 권 셰프님은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사카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돈가스 집이 있으셨나요? 어떤 집이 솔직히 이제 있어요? 돈가스를 완전히 판 거는 저 이제 가고시마였고. 가고시마. 네, 오사카 만약 추천해 줄 수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가서 먹게. 저는 제 기억에 그 글리코맨 뒤쪽에 가면 극장 하나 있잖아요. 네. 그 근처 옆에 보면 지하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 돈가스 집이 하나 유명하다고 우리 갔는데 네. 굉장히 많은 겹수를 자랑하는 뭐 수백 겹인가, 천 겹인가 밀푣유 돈가스. 네, 밀푣유 네. 돈가스. 하는 네. 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했었던 천겹 기억은 돈가스인가 나요. 네, 뭐 맞아요. 그거, 예. 네. 그러면 지금 뭐 장어랑 아까 라멘이랑 이런 데 얘기하셨고 쯔케모노 얘기하셨는데 또 간사이에 가면 여기서 꼭 뭐 이걸 먹어봐라 이런 추천하시는 거 메뉴라든가 장소 있으신가요? 두부가 있습니다. 아 두부. 네. 네. 일본 두부도 맛있죠. 그러니까 두부 요리점이 교토에 많습니다. 네네. 그게 또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기인된 게 오반자이라고 이제 교토의 가정식에서 기인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두부를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이번에 갔을 때 한번 이제 두부 정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유바라고 해서 이제 네. 두부를 만들 때 위에 올라오는 겹이죠. 단백질 네. 이제 겹이죠. 껍데기 같은 거 너무 좋아요. 네, 그거랑 이제 두부랑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두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먹어봤는데 그게 진짜 두부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두부를 꼭 먹어봐라.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식재료예요, 저는. 그러니까 두부 같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것을 마트 가서도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저도 지금 보니까 야 이게 가이세키 요리가 이제 가이세키가 회석이잖아요. 네. 원래 연애에서 회석을 이제 뭐 일본의 가부키나 엔카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네네.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쭉 앉아서 이렇게 작은 상에서 계속 코스를 먹는 건데 이게 두부로만 코스 요리가 되네요. 가이세키가. 저 이번에 먹고 왔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나라 두부 종류가 몇 개 없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종류가 많고 하니까 요리 방법도 많겠죠. 근데 가이세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 가이세키 요리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름이 중국에서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낙양, 하남청 낙양의 대표 요리가 수석 요리예요. 이 가이세키 요리는 거의 같은 거거든요. 코스별로 나옵니다. 코스별로. 그래서 흐르듯이 나온다 그래서 수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이세키 요리는 원래 다다미빵 안에서 막 모여 앉아가지고 공연 보면서 네, 먹는 그렇죠. 거여서 네. 좀 뭐랄까 격식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있고 네. 비싸기도 하고 거품이 많이 낀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 거품 다 빼고 네. 그 요리사가 요리하는데 테이블 바로 앞에 앉아서 네네. 갓포 요리라고 하죠. 갓포 그런 요리. 거를 거품을 쫙 뽑은 거를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갓포라고 붙인 데 많아졌죠. 신상품이 네. 굉장히 많죠. 근데 맞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한 끼 먹는데 10만 원, 20만 원 그냥 우습죠. 비싸요. 네. 그래서 이 두부 가이세키 요리 코스를 보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나온 게 보니까 두부 우동이 있네요. 두부 우동, 도후동. 네. 사진 보니까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쓰신 말씀이 소스는 전분이 섞여서 포만감이 아주 좋다. 두부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소하고 질감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바닥까지 박박 긁어 먹었다고 쓰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쓴 거보다 더 감정이 입되셨어요. 아 그래요. 배가 고프시겠죠. 아침을 굶고 와가지고 그럼 그렇습니다. 두부 말고 또 추천하는 뭐 두부덮밥도 아이템이나 있고, 네. 장소가 있으신가요? 교토에 그 가장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 교토에 가면 야채만으로 구성된 음식점이 있어요. 네, 채식.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 720엔인가 뷔페가. 근데 9시 이전에 그냥 동나요. 제가 딱 갔을 알겠다. 때가 네. 제 바로 뒤에 그냥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딱 붙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예.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야채 소믈리에가 소믈리에. 네, 야채 그 일본 분들 그 소믈리에란 말 쓰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야채 소믈리에가 야채를 선정을 하는데 교토 인근에서 난 야채 중에 괜찮은 것들만 선별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뷔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야채가 아닌 거는 뭐 기껏 이제 소면 정도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야채인데 근데 디너에는 또 저것도 있어요. 디너에는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네. 원래 이제 우리 스님들 먹는 요리가 정진 요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토가 사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채식 요리가 좀
발달하지 않았나. 그 정진 식당도 좀 있더라고요. 교토에 보니까. 지금 신기한 말씀하신 게 그 야채가 예. 네. 소스 없이도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야채 자체의 맛만으로 네. 그 식재료 굉장히 좋다는 그 얘기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와, 진짜 정말 땡깁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 제일 부러운 게 그런 식재료들이니까 제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했던 식재료가 계란이거든요. 오. 계란하고 우유. 네. 계란은 아침에 호텔에서 전 보통 조식을 안 하는 걸로 보통 예약을 하는데 네. 딴 거 그냥 밖에 먹어야 나가서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새끼를 아침을 새끼를 먹어야 되니까. 뭐 뻔한 걸 왜 거기서 네, 먹어요. 네. 근데 아침을 만약에 먹게 되면 계란만 한 5개 먹어요. 아하.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계란이. 그리고 우유도 몇 컵을 드시고.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저희도 지금 4년 전부터 계란 한 알에 550원짜리 방사유정란 쓰고 있고 오. 야, 그다음에 오므라이스 먹으러 갑시다, 진짜. 네. 그러고 이제 가고시마를 간 이유는 흑돼지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한국의 버크셔 K가 굉장히 유명하고 비싸고 프리미엄급 지금 이제 돼지 품종 얘기하시는 겁니다. 고기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그냥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버크셔 K 전문점까지 생겼잖아요. 예, 그거랑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괜찮은 거를 찾았어요. 얼마 전에. 가고시마에서요?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만재의 셰프님 모셔다가 맛을 보여줘도 되겠다 싶을 정도를 지금 찾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돈가스를 스페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정말 그때 혹시 기대됩니다. 그 실험단 필요하시면 저희 실험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네. 끝나고 그래요. 돈 내고. 그래 우리 돈 내고 갈게요. 아니 먹으러. 저기 또 보니까 그 디저트로 그 팥빙수도 아주 괜찮다면서요. 젠나이가 하는. 그게 네. 젠나이도 괜찮았지만은 오아리아, 네. 홍태 오아리아에서 네. 소밭집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팥을 어떻게 이렇게 조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팥빙수하고는 다른가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면 밀탑 팥빙수 같은 게 유명하잖아요. 전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는 네. 팥빙수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곳인데 아주 예술 같은 팥빙수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전주의 베테랑 칼국수요. 거기 베테랑 칼국수에서 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이제 저 팥빙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대표님이 바닐라도 직접 다 테스트해서 수입해가지고 만드시는 아니, 대단한 칼국수집 사장님이 그런 네. 저는 것까지 베테랑 하네요. 칼국수는 먹어봤는데 그 실명을 얘기하자면 이제 김은성 대표께서 김 2세인데 그러니까 노력을 팥빙수가 아닌 부분에도 워낙 노력을 하셔서 팥빙수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에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아하. 내추럴 와인 수입화까지 손을 수입하시죠. 대셨는데 바닐라 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넣어요. 그럼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그걸 직접 다 해가지고 실험을 네. 하셔가지고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 넣으셨다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베테랑 칼국수에서 먹으면 본인이 하신 것보다 한 80% 정도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전 밀탑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본에 이번에 올리신 네. 그 팥빙수 같은 거는 보니까 특이하게 왼쪽에 소금에 절인 다시마하고 같이 먹는다면서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그 다시마만 먹으면 네. 진짜 인상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러면 짜서. 단짠인가요? 예, 예. 아. 근데 신기한 게 네. 이제 또 그 팥빙수만 먹으면 네. 팥빙수가 그냥 팥빙수가 아니에요. 얼음 네. 가거름 위에 팥을 고운 거를 그냥 올라 있어요. 네. 그래서 팥만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차갑게. 팥하고 이제 떡을 먹는데 팥을 먹고 달다 하다가 다시마 진짜 조그만 하거든요. 조각이. 네. 입에 딱 넣으면 순간적으로 중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우리나라처럼 얼음을 완전히 먹는 건 아니네요. 얼음을 먹는 게 아니라 얼음을 차게만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을 갈아 놓은 게 아니고 가거름이 있는 거죠. 예, 가거름이에요. 가거름도 꽤 큽니다. 거의 큐브 수준의 그 칵테일 위스키볼 예, 네. 얼음볼. 그 정도로 돼 있고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얼음 위에 있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묽어져야 되는데 녹아서 흐르지가 않아요. 이건 도대체 어떤 제법을 썼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무슨 전분을 섞은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계속 저어주면서 고와서 맛을 응축시킨 게 아닌가라고 상상을 얼음 해봤습니다. 자체가 그냥 퓨어한 물이 아니라 뭐를 첨가한 물 아닐까요? 아마 끓였다가 했을 거예요. 이유는 보면 끝까지 투명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코스 맛집을 일본에서 거의 가보기 어려워요. 혼자 먹기가.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일본에 가면 참 좋은 게
일본 중에 하나 이제 1인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니마에.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말로 1인분이에요. 1인분.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혼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인생 자체가 혼술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혼술을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서울에 몇 곳은 가능하지만은 뭐 동네만 가더라도 혼술이 어렵거든요. 4인 테이블이고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보고. 근데 일본은 가면 너무 좋은 게 혼술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바라는 거 그거거든요. 딱 한 잔에 안주 딱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제가 교토에 있을 때는 거기 이제 민박집 주인 어머님의 집에서 이제 숙소에서 있으면서 보고 딱 숙소로 돌아오면은 그 집 앞에 밖에서 한 잔 마셨지만 딱 집 앞에 들어가서 한 잔만 딱 더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딱 그 앞에 하나가 꼬지집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밖에 또 세트 메뉴가 딱 있어요. 삿포로 생맥주 한 잔에 5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은 5,000원. 네. 그다음에 칭찬하신 일본 두부 있잖아요. 두부. 네네네. 딱 두부 이렇게 반모에 간장 살짝 올린 거 500엔. 아게다시도우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두부? 생두부. 네. 네. 그러면은 두 개 합쳐서 1,000엔이면 딱 10,0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딱 마지막 한 잔의 아쉬움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침 식사도 굉장히 좋은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본에서 이제 혼자 여행하면 좋은 게 맛집보다도 첫째는 우리 요시노야 같은 프랜차이즈 덮밥도 사실 맛있잖아요. 가보면은 규동이 사실은 우리나라 김밥 천국하고 비교하는데 김밥 천국보다 좀 맛있거든요. 요시노야 같은 게. 맞아요. 이번에 네. 보니까 런던에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시노에 봤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전 제가 규동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먹으라. 기대하겠습니다. 요시노야나 뭐 마스야 이런 데 맛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일본에서 아침 좋아한 게 일본은 동네 카페나 빵집에서 모닝 세트가 꼭 있어요. 아, 예. 모닝 세트 있어요. 커피숍에서도 샌드위치, 네. 그다음에 그거만 먹으면 약간 허전하니까 옆에 계란을 하나 이렇게 주거든요. 삶은 계란을. 삶은 계란? 예. 제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일본 가면은 참 좋은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중국은 아침에 주로 죽을 먹으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특히 혼자 아침을 먹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특히 맞아요. 이제 그래서 네. 요시노야나 마츠야 네. 이런 거를 한국에 들여오면 대박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 들어오면 김밥 가격이 또 달라질 전국이니까. 겁니다. 아니면 한국형으로 그런 식의 네. 사업 모델을 갖고 와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밥 천국이 아니, 우리나라는 김밥 천국 토스트집하고 편의점이 있잖아요. 근데 좀 신선하게 먹고 싶거든요. 네. 패스트푸드에서 그 방부제 쩔여진 거 말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기억나는데 교자노 스이야라고 네, 네. 그 체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체인이라기보다는 중국인들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네. 만든 교자. 자기네들 네. 나름대로의 네. 그 이제 가맹점인 거죠. 그게 교토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가요? 네네. 저는 그걸 이제 네. 요코하마에서 먹어봤는데 네. 그 신기한 게 그러니까 혼자 먹기 기가 막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음. 그 나마비루 한 잔에 생맥주 한 잔. 교자에 네. 그다음에 오이 무침까지 네, 해서 네. 700엔. 그 그렇죠. 군만두 몇 네. 개 나오는 거기가 거. 어디라고 군만두 이름 다섯 다시 개. 한번. 교자노 수이야. 그거 이제 교토에도 있고, 네. 아, 가본 체인점. 기억이 있어요, 네. 정말. 군만두 몇 개 딱 나오는데. 군만두 5개에 500cc 한 오이 무침이 근데 그것만 네. 놓고 봐도 전 소주 한 병 반에서 2병은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이제 그게 이제 그 한자로 보면은 저는 히라카나 못 읽으니까 한자로 1인하고 우리는 1인의 분이라고 쓰잖아요. 네, 예, 근데 예. 거기는 이제 1인의 앞전자를 쓰거든요. 일본어로는. 그래서 이치니마인데 스시나 사실 그 사케 스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는 쭉 이게 교토나 이게 오사카에서 그랬습니다. 쭉 돌아보다가 현지인이 많은 집이 있잖아요. 그럼 네. 딱 보고 밖에 사진이 있으면은 당연하죠. 세트 메뉴 딱 저 손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스시 오사케 쫙 넣으면은 스시도 정말 싼 게 오사카에서도 그렇고 1인분에 골고루 또 생선이 나와요. 네네. 골고루 여러 점에서 딱 혼자 딱 먹기 좋게 해서 얼마냐면 1,200엔, 1,300엔, 1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돈으로. 우리는 혼자 횟집 가기가 우리가 혼술이 참 어려운 욕구 중에 하나가 횟집이거든요. 횟집. 맞습니다. 네. 혼자 횟집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시미나 스시가 일본이 요새 더 싼 것 같아요. 네. 한국 네. 너무 비싸요. 지금. 비싸니까. 네. 네. 그래서 권 셰프님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또 이런 먹방을 다닐 때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죠. 아까 소화제 네. 진짜 소화제 꿀팁이었습니다. 진짜, 예. 소화제 꿀팁이고. 네. 방금 이제 라무 라스트라다님이. 예, 라스트라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그 현지인이 많은 곳을 가요. 네. 현지인이 많은 곳을 가는데
들어가면서 일본은 대부분 이제 거의 오픈으로 돼 있으니까 네. 오픈 키친? 네, 네. 오픈 키친으로 돼 있으니까 오픈 키친 같은 경우에 요리사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손님도 보이잖아요. 네, 네. 둘 다 표정이 밝으면 바로 들어가요. 아하. 이건 또 이건 표정을 너무 중요한 관찰하라.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도 네. 즐겁고 먹는 사람이 즐거운 게 어. 거기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곳은 들어가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건 요리사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팁이네요. 그럼 요리사가 우거지성을 하고 있으면 그 음식이 네. 맛있을 리가 없겠죠. 그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 그렇구나. 뒤에 네. 가가지고 구석에서 담배나 태우고 있고 이러면 거긴 안 갑니다 저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리고 또, 전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고 호텔에 잘 안 물어봅니다. 네. 이유가 아니, 근데 네. 보통은 그 호텔 컨시어지에 물어보면 맛집이 나온다 이런 얘기. 컨시어저가 있는 정도면 거기 물어도 되겠죠. 네. 근데 컨시어저에서 얘기하는 곳은 대부분 이제 제가 주변에 제 친한 동생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꽤 큰 호텔의 컨시어지의 대장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하는 얘기가 형님 하는 곳 같은 곳을 추천해 주는 우리 DB가 좀 더 확장이 돼야 된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좀 작은 곳들 그리고 괜찮은 곳들까지 소개할 정도로 DB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유명한 곳, 아하. 그러니까 실패 없는 곳 네네네. 우선. 네. 그러니까 유명하다 보면 관광식당에 가까운 관광식당에 그 네. 진짜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성이 생긴 거죠. 네. 타성에 젖은 거죠. 네네. 그냥 그거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컨시어지가 있는 곳이면 그쪽 가서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행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는 곳은 컨시어지 있는 급은 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뭐. 그 돈 아껴 술 먹고 밥 먹지 그렇죠. 뭐 하려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물어보는 거 어느 순간 느꼈는데 그 호텔에 일하는 친구들이 잘 몰라요. 네. 이유가 걔네들이 그 동네 안 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대충 아는 것만 얘기해 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묻지 않고 제가 그냥 찾아다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타베로그라고 너무 좋은 곳이 있지 타베로그.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일본 네. 여행의 일본 꿀팁. 맛집 앱 타베로그하고 하나 더 타베로그. 있죠. 네. 또 하나 뭐죠? 구루나비. 구루나비. 네, 이 두 가지가 양대 근데 산맥이죠. 구루나비도 한글 지원되고 네네. 그다음에 타베로그도 요즘 한글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저는 되고 뭐 일본어 못 읽어도 네. 한자 대충 보고 타베로그 저는 항상 타베로그 어떻게 쓰냐면은 딱 보고 내 위치 근처 네네. 가까운데 한 멀리 걸어가 귀찮으니까 한 500m 그다음에 가격 낮은 순 그다음에 별표 높은 순 이렇게 딱 하면은 전 진짜 거꾸로. 만족도 높아요. 별표 높은 순 위에서부터 보고 예. 그다음에 가격 낮은 순을 봐요. 저도 권 셰프님하고 같이 봐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실패할 확률 없고 요즘은 사실 저는 안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스마트폰 이후에 저희가 한번 과외를 했듯이 네. 스마트폰으로 찾는 게 요즘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맞습니다. 찾을 수 사람한테 있고. 물어보는 것보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저도 의존하는 방법은 대신은 지나가다가 현지인들이 많이 있으면은 저도 당연하죠. 꼭 들어가 봐요. 근데 저는 현지인들이 많이 있고 맛있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구글 맵을 눌러서 근데 평점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의 저만의 또 꿀팁이 있어요. 네. 현지인이 맛있는데 20대가 많으면 안 돼요. 한 40대 네. 중장년층이 많으면은 거의 맞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이제 그 점수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점수랑 상관없이 감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죠? 그러니까 요번에 저기 도쿄에서 아사쿠사 바로 입구에 있는 라멘집인데 네. 숙소를 거기다 잡아놓고 3일을 지냈더니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어. 근데 밖에다가 닭게자가 크게 붙어 있어요. 네, 그 네. 기둥으로. 네. 깃발로. 네. 그래서 무슨 삼계탕 하는 집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라멘집이에요. 근데 어. 베이스가 닭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고 이튿날 돼서 한번 가볼까 그러고 타베로그를 뒤져봤는데 뒤져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구글 번역이랑 해서 봤더니 리뷰를 보신 거예요? 예. 네. 리뷰를 해서 봤더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뭐 노력하는 건 가상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실험적이구나. 그런가 예. 보다. 예. 그러고 말았어요. 예. 3일째 떠나야 되는 날인데 왠지 눈에 밟히는 것이죠. 여긴 이상하게 걸리는 거예요. 네, 느낌이. 여기를 안 가면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점심을 소바를 먹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들렸어요. 네. 안 먹고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닭으로 만든 육수인데 국물이 거의 돈코츠 이상급으로 걸쭉해요. 공개 국물이 닭곰탕 국물이라는 소리네요. 거의. 닭곰탕 국물 그러니까 닭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걸쭉해요. 걸쭉해요. 네, 걸쭉하고 진해요. 투명해요. 아니요. 안 투명해요. 네,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오. 아예 고기가 바스러질 때까지 그냥 센 불에 계속 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는 강추할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타베로그 점수도 사실은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거기에 점수를 남기고 타베로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바이블에 가까운 일본 여행에서 그렇죠. 음식을 찾는 바이블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안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동, 라멘, 돈가스. 너무 이유가 예, 예.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잘난 척,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네네. 뭐 음식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 제가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맛있는 게 누군가에는 혹평을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평양냉면계랑 좀 비슷하네요. 네. 저기 여의도에 유명한 이번에 냉면집이 네. 미슐랭에 선정됐는데 저기 또 을지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저기는 말도 안 냉면이 아니야. 된다라고. 뭐 네. 이런.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이제 평을 볼 때는 굉장히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은 뭐 4.7점, 4.6점을 줬는데 네. 누군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0점을 한 두세 명이 줘버리면 평점이 팍 떨어져가지고 네, 네. 4.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보석 같은 집은 리뷰를 보면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오사카에 그때 숙소 앞에 있는데 한 이자카야가 작은 이자카야가 밖에 이제 그 노래이 나가죠. 이번에 네, 천막 해놨는데 한자를 아주 크게 딱 하나를 써놨어요. 음. 길도자. 그래서 저는 정말 라스트라다님은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또 길 스테디오 소유자 라스트라잖아요. 라스트라다님. 네. 와, 저기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혹시 제가 들어가면 거기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까봐. 네.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들어가보고 싶은데 밖에서 보니까 이자카야 자리가 한 3자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고. 이자카야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일본어가 좀 돼야 될 것 So 같더라고요. 됐네. 그래야 이제 이자카야는 굉장히- 제가 극복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자카야는 단어, 그러니까 단순히 번역기로도 커버가 안 되는 네. 단어들이 맞습니다. 너무 많고 네. 네. 그 주문을 할 때 자체도 알아야 주문을 할 수 그렇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밖에서는 많이 봤어요. 안에 약간 한 중년의 여성분이 하시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주문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아쉽게 못 들어갔습니다. 고독한 미식가를 하려도 일본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숨어 있는 메뉴들을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권 셰프님이 그러고, 일본 네. 가실 때 팀 네. 짜서 가시잖아요. 일본 갈 때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까지 TV라 그래봤자 딱 2팀이 있었어요. 네. 2003년에 그냥 아는 동생들하고 그 팀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한번 놀러 간 거고 팀을 짠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유가 제가 원래 이제 외국 나가서 미슐랭 가이드를 참고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본지는 몇 년 됐으니까 계속 나라나 교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슐랭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들어왔던 곳이고 그렇죠. 그래서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한국의 미슐랭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일본에 들어온 지는 꽤 오래 됐으니까 여기에서 맛의 기준이 어떻게 정착이 됐느냐.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토탈에서 미슐랭 별 기준으로 별을 8개, 네. 그리고 별을 9개, 그리고 빅그루망을 6군데를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팀을 급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리하는 친구 1명이랑 통역할 만한 사람 1명이랑 그리고 일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1분이랑 그렇게 4명 딱 한 테이블. 그 모집하실 때 저 정말 끼고 싶었는데. 다음 모집은 언제입니까? 다음 팀은 네. 팀이라기보다는 다음번엔 이제 그냥 급하게 예. 가는 거라서 네. 제가 시간 날 때 급하게 가는 거라서 사실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급하게 했더니 별로 이제 모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갑니다. 먹방 여행 4명 정도 가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최고입니다. 테이블. 그다음 여러 네. 가지를 먹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3사람이 딱 좋아요. 사실 4명이면 네. 둘이 또 얘기를 해요. 어허. 근데 얘기하다 보면. 트윈룸 이렇게 딱 좋잖아요. 방도 그렇고. 그 택시도 한 차에 탈 수 있고. 네. 가성비가 제일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4명이 제일 좋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는 집사람하고도 잘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싸워요. 어지간히 친해도 싸우기 때문에 그 의견이 나눠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저 같은 경우 이제 민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틀어져 버리면 괜히 이제 의상하니까
그래서 한 명은 제 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3명 정도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홀수를 선호하시는군요. 정말 오늘 방송하기에 너무 힘이 드네요. 녹음하기가. 정말 지금 배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뭐 꿀팁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간사이 음식에 대해서? 간사이 음식보다 저는 이제 그 팁에 대해서 하나 더 하면 네네. 저는 갖고 다니는 게 주로 소금이랑 소금이랑 왜? 주머니 칼은 갖고 다녀요. 왜요? 그러니까 달라 그래도 되긴 하는데 네. 그 소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는 거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시어 좀 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러고 주는데 좀 좋은 소금하고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 호텔 가서 아무리 칼 빌려달라 그래도 안 줘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머니 칼하고는 갖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금과 칼도 준비해서 가면 참 좋다. 네. 그리고 권 셰프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또 어디 먹방 좋은 데 갔다 오시면 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면 어지간하면 달려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보다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 3분이시군요. 예. 네네. 예,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말을 더듬고 계십니다. 네, 예. 이따다키마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고치소 사마데스. 네. 잘 먹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잘 청취해 먹겠습니다.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